네, 안녕하십니까. 깐세컬러 강재훈입니다. 전일 시장을 보면은 중국 증시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이 부분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상당히 급등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다.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5.7% 정도의 강세를 띄었다. 이 부분이 중국 증시의 상한가가 10%라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증시의 강세 효과로 인해서 국내를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미증시까지도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가 향후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게 될 경우 중국 증시의 강세 부분이 대부분 금융이라든지 이런 가치주가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일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기 관련주들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제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재평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상당히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 자체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2200포인트까지 거의 다 온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다. 1.65% 상승한 2187포인트로 마감이었고 거래대금은 11조 5천억으로 6월 달에 평균이었던 13조 대보다는 작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이제 매수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은 매도인데 매도 같은 경우가 이제 나타난 부분은 대부분 SK 바이오팜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에서만 매도가 나타났다. 이 정도를 보여줬고 그 외적 쪽은 대부분 매수를 보여줬다가 되고요. 기관에서가 6,200억 상당히 많은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5천억 이상이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만기를 앞두고 앞전에 6월 만기 이후에 금융투자가 추가적으로 매도를 했던 부분이 1조 이상 있었던 부분에서 절반 이상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90.7포인트, 1.47%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는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4,000계약 이상을 늘리긴 했었지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6월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는 누적 매수가 2만 계약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중간중간 나타난다가 되는다. 그러다 보니까 장 마감 무렵에는 이제 156계약 정도 매수로 마감이 되었고 누적 매수는 이제 15,800계약으로 베이시스는 약밥 정도로 바뀌었다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0.3% 미만일 경우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베이시스 프로그램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중립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수와 덩달아서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1% 상승한 759.9포인트로 직전의 고가 라인 역시 올라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8조 1,800억으로 거래소 대비해서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아무래도 거래소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도 역시 155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인데 중국이 5.7% 상승했다. 이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중국 증시는 상한가가 10%였다라는 부분에서 5.7%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 국내 증시를 비교할 때 국내 증시는 상한가가 30%니까 그게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약 17%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로 그만큼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하반기 중국의 경제는 가장 먼저 회복한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이 이번 달 중순쯤에 발표되는데 그때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되고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세다는 부분인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약 164억 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정도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3거래일 동안에 중국 증시에서 단기적으로 들어온 게 8조 이상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그만큼 중국 증시에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는 것이고 중국에서 이 강세란 부분이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것이 은행과 보험, 증권 같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움직인다는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중국 증시가 사실 어느 정도 저평가라든지 실적이 개선된다 이런 쪽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강세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인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증시 시총 상위에도 자금이 유입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 그 외적으로도 중국에서 저평가 가치주들이 부각이 된다는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경기 관련이라든지 그 외적인 저평가 쪽으로도 역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선은 중국 관련주다 하면서 이제 모멘텀을 받는 쪽에서 뭐 컨텐츠라든지 중국 관련된 소비재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외적으로도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소재라든지 그다음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국내 증시가 미선물 한 1.2% 정도를 선반영한 상태에서 1.59에서 2.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날도 중국 증시가 강세됐다 미증시가 강세되었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부터는 이제 성장주 쪽으로 움직이다가 실제로 테슬라가 올해 판매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쪽이 중국인데 중국 관련주로도 묶여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세되었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 알리바바라든지 뭐 바이두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도 역시 급등세를 나타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가 이제 언택트 이제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가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기술주 역시 강세를 띄었다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증시도 전 업종이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건 약간 의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미증시는 상승했는데 변동성 지수도 소폭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근데 유가는 4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상승분이 국내 코스피가 약 2% 정도, 2.8% 정도 상승해서 2.1% 정도 상승했는데 환율 효과까지 하면은 2.98%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으로 달러와 약세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여기 환율에서는 1192원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 BDI 지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 하는데 BDI 지수와 더불어서 원자재,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산업재 관련된 원자재가 강세뛴다는 부분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전에 고가 라인 때 구간 뜨고 윗자리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최근 들어서 약 3거래 동안 12%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작년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1% 이상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데가 나스닥, 그 다음에 코스닥, 그리고 중국 증시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고가 라인 때까지 다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이제 2018년도 고가 라인 때 이 근처까지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까지 지금 딱 중간마디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온다 했을 때 3,400포인트까지 올라온다라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강세를 띄게 된 경우 그 다음에는 숨고르기가 한 번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추가 강적인 강세 이후에 숨고르기, 단기 차익 실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그 외적인 증시들이 어떤 흐름을 갈 것이냐 이 부분 역시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S&P 지수 보도록 하죠. S&P 지수가 지금 보게 되면 국내 증시도 전일 박스권 상단을 살짝 넘어간 그림으로 마감이 되는 케이스인데 S&P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박스권 기본 마디폭으로 연결된다 했을 때는 마디폭 하나가 그대로 뽑힌다가 될 경우는 3,300포인트를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삼각 패턴으로 전개될 시에는 이제 단기 조금의 추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실제로 확률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강세를 끌고 간다 되면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전 세계 증시를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다가 될 것인데
만일 중국 증시가 숨고르기 조정이라든지 단기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 할 경우는 상가 패턴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전일 지수를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이제 1.65%의 상승을 나타냈다 되고요. 그 외적인 코스닥이라든지 그 외적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우선은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된 쪽이 역시 서비스업 쪽. 이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SK바이오팜이 이 서비스업 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시가총액 현재 14위까지인가 올라왔는데 그만큼 주가의 급등세가 여전히 강하다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게임주들 어저께 NC소프트도 신고가를 다시금 나타냈고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쪽에서가 상승을 강하게 나타냈다 되고요. 그 다음으로가 자동차 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2분기 실적이 바닥이다가 될 경우 하반기 V자 실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기대치도 있는데 이 외적으로 수소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밸류상으로가 저평가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저평가는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움직였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물론 금융도 다 저평가이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이 IT와 자동차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쪽에서의 모멘텀이 자동차 쪽으로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오늘인데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먼저 강하게 움직인 케이스인데 실제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와 그리고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같이 이어진 상태이고 시장에서 컨센서스 자체를 어느 정도 넘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맞춰진 수익 정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 상대적으로 제약 쪽에서가 이제 하락을 나타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라든지 약간 방어주 성향의 내수 관련주 이쪽에서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다 보게 되면은 SK를 제외하고는 다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었는데 우선 삼성전자가 동반 매수였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대차라든지 KB금융,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DBIT, LG전자 전체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가전까지 전체적으로 IT가 다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 외적으로 자동차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SK텔레콤 현재 국내 시총상의 업종 대표주들 그중에서도 밸류 자체 대부분 다 저평가가 되는데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 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SK바이오팜을 이제 대규모로 팔았다가 되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저께도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매도를 좀 크게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역시 매도를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매도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가 동반 매도세가 좀 컸다가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인터넷 관련해서 차익 실현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LG와 또 소폭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CJN하고 한국전력 이런 쪽이 동반 매도 그 다음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역시 매도가 나타난 모습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의 외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 경기 관련된 업종 대표주들 이런 쪽은 대부분 다 들어왔다 되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성장주 타이틀을 받았던 쪽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기관에서의 수급입니다.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역시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로만 2,3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우선 삼성전자가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SK바이오팜은 오히려 기관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이닉스도 역시 들어왔고 네이버라든지 뭐 LG전자, LG와 삼성 SDI,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그대로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역시 동반해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의 매수는 전체 시총 상위 순으로 대부분 들어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에 대해서 매도 좀 있었고 인버스에 대해서 매도는 뭐 후행적이니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SK라든지 일부 뭐 편의점이라든지 시젠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가 나타났다 정도였습니다. 자, 특징주 하나 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10%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다시피 2분기까지는 적자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가 그러면 뭐냐? 바닥이냐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상당히 어느 정도 실적의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패널 쪽에서 LCD 비중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OLED 비중이 상당히 작았었는데 이 비중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한다는 데에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OLED 매출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매출 비중이 실제로 이제 2019년 작년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하반기부터 상당히 크게 증가가 된다가 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50% 가까운 매출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를 할 때 해외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OLED 비중이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와 뭐 비슷한 매출을 구성 가지고 있는 쪽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진다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서가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가 되는 거고 OLED라는 쪽은 원래 성장 쪽에서 우리가 부각을 했었던 쪽이기 때문에 성장 쪽에서의 모멘텀을 받게 될 경우 주가 역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도 보게 되면은 실적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크게 안 좋았던 케이스였는데 작년에는 뭐 1조 3천억이 넘는 적자를 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와 2분기 적자는 크게 나타나다 3분기부터 개선되면서 약 6,300억 정도의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 OLED에 대한 매출 비중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로 개선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1조 이상의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하향은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앞전에 3월 달에도 주가가 무너진 다음에 반등 자체가 굉장히 약했던 그렇게 있었는데 우선은 채널 패턴의 중간마디에서 우선 반등이 어저께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12,800원짜리 때까지 올라왔는데 이 구간대에서 숨고르기와 실적 발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짧게 마디를 찍을 때가 한 16,000원 마디가 되는데 나중에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2만 원도 무난히 가능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박스권을 어저께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 상단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상가 패턴을 보게 될 경우에 기본 상승폭 마디와 박스권 기본 마디폭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지수가 2220포인트 전후까지가 가능하다 된다. 이 라인대가 실제로는 6월 달에 고가 라인까지 올라온다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박스권 흐름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상단 자리 때까지 열어둔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거래소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는 거래량이 아직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220포인트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림은 쉽지 않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대형지수는 약간 틀립니다. 대형지수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거의 다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 같이 들어온 케이스라서 마찬가지로 대형지수도 박스권을 돌파했고 상가 패턴의 상단을 돌파했는데 기본 마디폭 역시 동일하게 앞전에 고가 라인대 정도 올라간다 되고 거래 대금이 좀 더 강하게 실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볼 때는 대형 쪽이 좀 더 무게추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인데 이번 주 옵션 만기 포지션 자체가 강하게 위로 올리면 그다음 한 번은 뺄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이 상단 자리에 간다면 내일이나 모레는 최소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를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인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컨센서스가 우선은 6조 4천억에서 6조 8천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전망하기는 한 7조 4천억까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적으로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적 개선이 좋다라고 시장 전망을 한다.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이 컨센서스 자체를 지금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충족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충족을 한다면은 이제 어저께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상각했던 상단 자리를 돌파할 수가 있다 그런다. 그러지 못할 경우는 단기 차익 실현도 소폭 출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가 목요일인데 포지션 자체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 된 다음에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로도 똑같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과 베이시스가 개선된 부분만큼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베이시스 플러스가 가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최대 들어올 수 있는 규모는 약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시총 상위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이 이제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실질적으로는 국내 증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성장주는 부과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가치주 같은 경우가 부과 못 받던 부분이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미증시에서도 강세를 띠는 게 실제로 중국 관련해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차익 실현이 일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미증시의 차익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 증시와 미증시가 동조화돼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중국 증시는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비싸지 않지만 미국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비싸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심은 똑같은데 반도체, 자동차에서도 부품 쪽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산업재에서는 건설 기계 쪽이 우선은 모멘텀 받는다 될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모멘텀은 앞전에는 컨텐츠 쪽이 중심이었었는데 컨텐츠가 단기 상승을 한 만큼 이제는 저평가 가치주 쪽도 같이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바로 장이 잘 열리고 삼성전자 실적 다 나올 텐데 잘 체크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